오랜 세월 저소득층 사람들의 터전인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골목. 그곳에는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 요셉 의원이 있습니다. 쪽방촌 슈바이처로 불리웠던 고 선우경 씨 원장과 요셉 의원은 환자들에게 희망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진료를 잘 받아가지고 사회의 한 사회인으로 독립해서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하는 우리가 도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수많은 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한 선우경 씨 원장은 200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6년, 요셉 의원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최석재 선생. 기침가래 없었죠? 네. 제일 아픈 거를 10점이라고 치면 지금요? 예, 지금 몇 점이에요? 한 3, 4, 3, 4점? 알겠습니다. 일단 심장 수치 나올 때까지 좀 볼게요. 마지막 환자를 살피고 24시간 근무를 마친 최 선생이 퇴근 준비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곳은 두 아이가 기다리는 집이 아닌데요. 아빠랑 많이 놀고 싶어 하죠. 근데 아이들도 나중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아빠랑 더 놀고 싶고 시간 더 갖고 싶고 하고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최 선생은 2년째 요셉 의원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사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는 그 표현,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더 자기 실현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셉 의원의 의료 봉사자 중 가장 젊은 최석재 선생. 응급의학과 의사지만 이곳에선 내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담배 지금 한 갑 피우세요? 두 갑 피우세요? 그 정도는 안 펴요. 그 정도는 아니시고 그 정도 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피우시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응급실이 없으니까 네, 와서 제일 필요한 과가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정형외과 일단 어느 정도 급성기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과 진료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외래진료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내과가 제일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근무하던 병원에 내과 선생님 붙잡고 저 혈압약, 당뇨약 쓰는 것만 일단 좀 가르쳐달라고 그거 급하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뭐 혈압 있는데 뭐 다른 뭐 특별한 질환 없으면은 뭐 CCB 제제에다가 ARB 제제를 섞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단일 제제로 할 때는 ARB 쓰고 이걸 좀 배웠어요. 근데 또 일부러 또 찾아보고. 치과 의사 선생님 동생분 있으세요? 형제는 용감해. 네, 이쪽이 치과 진료실이고요. 요셉병 환자분들이 제일 도움 많이 받으시는 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생분이세요? 친동생? 네. 제가 이제 요셉병 처음 알게 된 게 동생이 먼저 알고 소개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수련 중인데 제가 치전원 치약대학원 그 입학 준비 면접 준비할 때 그때가 여기 창립하신 선우경 씨 원장님 이렇게 별세하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를 보고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끝나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형이 먼저 봉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저는 졸업하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곳엔 이들 외에도 23개과의 의료 봉사자들이 요일별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술에 의존하며 노숙 생활을 하는 환자를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봉사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봉사하신다든지 요즘에 참 그런 게 뭐 걱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어서 술만 끊을 수 있으면 뭐 정상 생활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끊었을 때도 있고 관리하셨던 거 보면은 그죠?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를 모두가 안타까워하지만 봉사자 민영진 씨는 특히 애틋해합니다. 야, 너 병원 좀 가자. 에이, 하고 좀 더 갚아주고. 어김없이 술에 취해 있는 진철 씨. 너 병원 데려가려고 왔잖아. 지금 의사 선생님 오셨어. 인사해, 의사 선생님. 몰라! 안 가실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너 잡으러 와야, 찾으러 와야 되냐, 내가. 왜 그러지? 생각보다 과격하고 완강한 태도에 최 선생도 난감합니다. 그러자 말이야. 그러려고 가는 거죠. 그거 해야지.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병원 20년 댕겼어요. 너 그 작년에 죽을 뻔했잖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위험해 보여서 그러는 건데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지 도와드리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셔서는 저희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저희도 답답하네요. 이런 좋은 게 있대. 빨리 몸 좀 회복하고 나와라. 됐어요. 여전히 마음의 벽이 높은 진철 씨. 이대로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새 배우는 오시기로 한 거죠? 매일 오겠죠. 진짜로 오셔서 관리라도 하시면. 요셉 의원 주변을 맴돌기는 하지만 진료는 극구 받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환자를 보고 오니 도리어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입원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더 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일 다시 술 드시지 마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봐야죠. 그렇죠. 최석재 선생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서운 한파로 도시가 얼어붙었던 그날 밤 영등포의 작은 공터에서 진철 씨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집에 안 가서 이제 추운데? 저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또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이 쪽방에서도 나를 방을 잘 안 줍니다. 그렇게 마십시오. 왜? 술을 너무 먹어서 한다고. 술 끊으셔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잠자리인 공공 화장실로 향합니다. 진철 씨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엔 사회는 매정했고 그는 너무 빨리 포기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면서 자신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노숙 생활이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선생님 여기서 주무세요? 아, 하지 마시오. 나는 존나 성질이 못 잡았더라고. 왜 그러냐. 아, 카메라 찍지 마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추운 데서 그냥 이불 하나, 얇은 이불 같은 거 하나 덮고 그냥 노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저 그때 되면 나 같으면 저거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이불도 좀 달라 그러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겨울에 제가 여기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개인적으로는 무척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눈보라와 함께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요세부 이원엔 따뜻한 공기가 맴돕니다. 매주 목요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마련하는 무료 급식날. 일주일 중 가장 붐비는 날입니다. 오늘 몇 명 정도 와요? 아니 대중 없는데 보통 한 2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추위에도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먹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들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때 현관이 시끄럽습니다. 방금 들었어. 진철 씨가 오늘도 술에 취해 왔습니다. 국하고 밥하고. 술을 마시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요세부 의원의 유일한 원칙. 봉사자 민영진 씨가 진철 씨를 위해 식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먹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술만 계속 먹는 거야? 밥 먹어. 그래? 그래도 네가 하도 그러는데 3년 동안 그래도 네가 제일 인상이 남고 내가 정이 들었어. 근데 네가 자꾸 오래 와서 너 너무 오랫동안 그러는 거야.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지금. 며칠 만에 술 대신 밥을 넘깁니다. 근데 뭐 괴로운 사연이 있냐? 지금 괴로운 그런 거라고? 예, 사실 있어. 그게 뭐야? 밥은 너 먹어가면서 응? 고기 좀 먹어 고기. 갑자기 진철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울지 말고 또 운다. 또 운다 또. 아이고. 이게 뭐야? 자, 너무 딱. 제발 좀 주지 말고. 너무 잘. 진철 씨가 다시 삶의 의지를 찾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방금 출근한 최석재 선생이 아주 바쁩니다. 진철 씨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는데요. 우연찮게 병원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꼭좀 보자 그러는 거야. 내과입니까? 내과입니까? 내과 선생님이야. 예, 안녕하세요. 어찌 선생님. 아이고. 술 드신 모양인데. 네 위험해가지고 아직 걱정스러워 그러는 거야. 술을 계속 먹지 약은 먹어야 되지. 아이고. 네, 일로 오세요. 니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돼.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드디어 진찰이 시작됩니다. 배 눌러서 아픈 거 있어요 혹시? 이쪽 안 아프죠? 이쪽은요? 이쪽은요? 없죠? 배 눌러서 아프진 않죠? 환자분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술 끊는 거 다 도와드리려고요. 네, 입원해서 도와드리려고. 술 좀 끌어봐. 이번에 한번 아예 맘먹고 딱 그래. 끊어보세요. 네? 이러다 이 길에서 이제 못 일가 이제 이 겨울에. 겨울에 위험한데. 그럼. 응? 따뜻한 겨울만이라도 가서 있다가 나와 그러면. 추울 이번에 때만 겨울 때 힘드시잖아요. 그래, 화장실에서 그럼 주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입소해서 이 추울 때만이라도 가 있다 나오면은 다 좋아져 몸. 도움받을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래 말이야. 입원해서 아예 저번에 보라매 병원에서 하셨다면서요. 입원 치료하셨다면서요. 그때 잘 치료되셨다면서요. 이번에 그거를 좀 하시라고요. 대학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네, 상황 아시잖아요.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 아예 입소해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래. 해야 할 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렵게 결심한 만큼 제대로 치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수액 치료하면서 지금 피 검사한 지 1년 넘었거든요. 그때도 간수치 높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복수차고 이런 거 봐서는 간수치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같이 피 검사 확인하고 환자분이 토혈이랑 혈변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 다 믿을 수가 없어서 혈구 수치도 봐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의 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부디 새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밤 7시 밤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지막이시라고 그랬었어요? 저 일단 허리가 아파서. 네.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아니 뭐 네.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요. 어디 뭐. 그러셨다 교수님 유명하신데. 사연이 많으시겠어요 여기 오랫동안 하셨는데. 사연은 없어요. 간단히 나와서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지 뭐. 20대 중반의 환자가 왔습니다. 내려봐. 이거 오래된 거야 이거. 이거 수술 떼야 돼. 예. 나 여기 저 세바시스트가 하나 있는데 영어하는 거. 예. 그 수술을 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깔고 고영복 선생이 요셉 의원에서의 마지막 수술을 준비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27년 동안 이어진 의료 봉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술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예. 네? 예. 지금은 좋아졌어요? 예. 네. 요셉 의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가난해서 아픔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한 60대인데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아니지 아주머니지. 등허리에 여기 가운데 가서 거기 나가지고 똑바로 눕지는 못해 그 다쳐가지고 사람들이 댕겨서 하려면 다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내라니까 여기서 그냥 너무 커 곡소 맞춰 여기는. 그래서 아픈 거 참겠냐고 했더니 뭐 문제 없대. 그러니까 잘 참대. 곡소 맞춰서 뛰는데 전체가 만 1.5kg가 뭐 그래서 굉장히 고이만한 게. 1987년 요셉 의원을 설립한 선우경식 원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고영복 선생은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27년 세월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하철 2번에 버스를 또 한 번 갈아타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출퇴근 길이었습니다. 교수님?
아이 페이퍼백을 내가 써도 되냐고. 그래 접어드릴게요. 옷 이거 가져가실 거죠? 네. 가져가야지. 여기다 또 오세요. 여기 놓으면 안 되잖아. 놔두셨다가 놔두셨다 또 오시면 되죠. 아니 또 세탁줘야 되고 뭐.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인가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아닐 수. 진짜. 그럼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희가 감사하죠. 꼭 다시 오셔야 돼요. 퇴직 후에도 이곳에서 환자를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는 천생의사 고영복 선생. 나중에 또 오로지 환자밖에 몰랐던 그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배웅합니다. 하루 100여 명의 환자를 무료로 돌보는 요셉 의원은 의료봉사자 80여 명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 의원 없으면은 사실 죽었다고. 한 줌에 흙이 됐지. 여기 덕분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 여기 없으면 이 요셉 의원 없으면은 한 줌의 채로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죠. 봉사를 자처해서 찾아오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레지던트 이제 저는 2년 차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이제 2번이나 3번씩 병원별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다른 저희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에 계신 선생님 오셨고, 저는 지금 여의도에서 왔고. 5년 전 요셉 의원을 맡은 신완식 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감염내과 권위자입니다. 혈압이 계속해서 90 이상으로 자꾸 올라가잖아. 150, 160. 어? 나한테 죄송할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어디 가실 적에는 예상이 되잖아. 내가 한 달 있다 올 것 같으면은 약이 내가 한 달 있다 오려고 그러는데 약이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약을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을 갖다 끊지 말고 계속해서 드셔야지. 때론 엄하고 때론 자상한 원장님을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자들이 원장님 무서워하는데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 카메라 가지고 찍어서도 그래. 환자들이 비교적 나 안 무서워하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지. 근데 지금은 지금 별로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좋아하세요, 환자들이. 환자들한테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같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요셉 의원에서 유일하게 돈이 오가는 곳이 바로 이곳 후원회지요. 진종님 조금 아까 전화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요셉 의원의 운영은 전액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많아요. 한 푼, 두 푼 모인 따뜻한 마음 덕분에 27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후원자 수도 얼마 없었고 지금 6,800명 이 정도 후원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뭐 말할 수가 없죠. 사와 봉사자들이 빵을 나눠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기는 뭐 이불이나 전기장판은 필요 없고요. 먼저 찍어놓은 그런 걸 어디서 준다요? 선생님이 잘 해주셔서 따뜻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면도 트고 자연스레 관계를 쌓는 데는 이만큼 좋은 핑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편하시나 보다. 두 분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요새 거인인데 빵 좀 드릴까요? 예, 맛있게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래? 무릎이 아팠어요. 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식사는 어디 식사? 시켜 드세요.
아, 돈은 있으세요? 죽은 자 나중에 죽은 자 그때 하고.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드릴게요. 네네. 키세요. 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빵 나눔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잠시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기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날 신환식 원장이 쪽방촌으로 왕진을 나섰습니다. 점심 저녁만 먹어도 되겠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셉원인데요. 네, 문 열어도 돼요? 네. 안 된다 하셨어요? 어제 빵을 나눠주다가 만난 환자입니다. 좀 켜도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신 원장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요. 여기 무릎이 여기에요. 여기하고요. 넓적다리가 아파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여기? 무릎 내가 다리가 뭐 떨려 그래 떨려서 관절 자체는 붓진 않았는데 이상한가 봐요. 바들인데 숨 크게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데다가 움직일 수조차 없어 그야말로 뼈만 앙상이 남은 환자. 근데 여기 좀 이게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먹으면 다 터요 그래요. 토한다고? 먹으면 다 토해. 네. 이거 와서 요셉 의원에 와서 요셉 의원은 돈 받는 데가 아니니까 옆에잖아요. 오게 되면 무조건 무료라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네. 휠체어 이제 보내가지고 타가지고 오셔서 네. 어쨌든 검사해보고 원장님 봐주시니까. 네.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이들의 삶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외투는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 전혀 이 근접을 못하도록 아주 강한 외투를 입고 있지만 속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또 악수도 해주고 환자 얘기도 계속 들어주고 그러게 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정말 이 요셉 의원에 와서 치료를 내가 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어떤 때는 그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요셉 의원은 오늘도 환자들로 붐빕니다. 그 틈에 한 환자가 왔습니다. 그건 있는데 그 치료 잘 받아야지 뭐. 혹시 뭐 자녀분들이나 뭐 없어요. 없으세요? 나 혼자래요. 아, 결혼을 하셨어요? 네. 아니 결혼 안 했어요. 안 하셨구나. 네.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서 오셨어요? 넘어져가지고요. 넘어져서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계단에서요. 피로 많이 나셨겠네. 피는 질질 흘리고 네. 저기를 치료비 걱정 때문에 선뜻 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김철수 씨. 보건소. 요셉 의원에선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저희가 왔다고 접수를 합니다. 해드릴게요. 네. 처음이세요? 네. 모자 벗어보세요. 한꺼번에 여기저기 많이 다치셨네. 얼굴도 네. 다치셨고. 처음이래 처음. 하나. 그게 몇 개야? 10개인가 봐, 10개. 여기까지 됐어, 이제. 응, 앉아보셔. 노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혈압이나 엑스레이 촬영 같은 기본 검진은 무조건 받도록 권유하지요. 자, 턱을 여기다 얹어요. 턱. 네. 턱. 배 붙이고 좀 올릴게. 이들에겐 돈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인 셈입니다. 검사도 봐야 될 것 같아. 네?
내 애들 다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요거 소독을 며칠 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물집이. 머리 가만히 물집이에요? 계셔요. 아프세요? 네. 이거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겨. 꺼서 더 주셔야겠네. 네. 무슨 일을 하세요? 아니 그냥 네. 길거리에서 무슨 파지? 고물 파지 주세요? 해요, 고물. 어마어마한 양의 피고름을 모두 짜냈습니다. 말 그대로 물집이라서 째고 소독하고 하면은 금방 좋아지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커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감염 더 생기거나 하면은 좀 고생할 수도 있죠. 치료가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비 오나? 비 지금 안 와요. 잠깐 주사 하나 맞고 가셔야 돼요. 예? 주사 맞으셔야 돼요. 예? 주사요? 예. 주사 맞으면 죽는데. 저녁 드셨어요? 저녁 안 드시고 약주만 드셨죠 오늘? 네. 잘하셨어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 주사를 맞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염증이 생기면 치료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과에서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간호사의 도움으로 겹겹이 벗어둔 옷을 다시 입습니다. 됐어. 이거 손 올리고 다니세요. 내리지 마시고. 네. 그래야지 그거 피도 없어지고 다 얼른 좋아져. 됐어. 이거 뭐야? 양말? 이제 가시오. 모자 쓰고. 가면 돼요? 네, 약 거기 노디로 쓰는 게. 네. 가세요. 자, 월요일에 꼭 와야 돼. 네. 어디로 여기로 가면 되지. 예, 월요일에 꼭 오세요. 네. 예, 가세요. 네. 올해는 꼭 오시라고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뭐요? 저녁 드시라고 이것도 드렸고. 아니 옷이랑 다 챙겼는데 이불이랑 아까 약속한 거. 아이고. 옷이랑 이불이랑. 요세부 이혼의 후원 물품 중 철수 씨에게 필요한 것이 가방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양말이랑. 아 그러면 오늘 어디 가실라고 지금? 어디로? 나요? 역전. 됐어? 네. 그 월요일에 오실 수 있을 때요 그러면? 네.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요? 아니요. 잠깐 비우니까 이거 잠궈야 돼. 어디로 월요일 가실래요? 들릴게요. 이쪽으로. 네. 이거 월요일 빵인데? 그건 뭔데요? 빵. 빵? 네, 젓가락이랑 있어요? 네. 월요일 들릴게요. 네, 월요일에 꼭 오세요. 본인이 자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같이 알아보지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오는 걸까요? 보통 이제 이 영등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요. 김철수 씨는 재활용품이나 파지를 주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등포 주변에는 철수 씨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날은 종일 허탕입니다. 놀면 뭐해요? 움직여야지. 사람이 움직여야지 놀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해서 시작한 노숙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안녕하세요.
며칠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철수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환자들 대부분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이렇게 스스로 다시 찾아와서 재진을 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날 추운데 살도 많이 추우셨어요? 아이고 오늘 한탕밖에 못 됐어요. 오늘 한탕밖에 못 뛰었어요? 이팔로? 네. 날이 많이 추웠는데 그쵸? 네. 상처 부위를 말끔히 소독합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염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금요일 와서 다시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술 드시지 마시고 오세요. 아니 술 내일도 오늘도 드시지 마시고 내일. 그 후로도 철수 씨는 요셉 의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그에게 힘이 됐을까요? 그날 밤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택시? 긴급한 상황에 택시를 타고 온 환자를 대신해서 택시비를 내주고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여기 이미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시간이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 언제요? 오늘? 예, 집에서요. 코피요? 예. 그래 한쪽에 이렇게 막 내려와요. 피가요. 지금? 병원비가 걱정돼서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요셉 의원으로 왔다는 환자. 아플 때마다 이곳에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거 친자하게 얘기를 하지. 전화를 했으면 어떻게 해결했잖아. 매번 요셉 의원의 신세 지는 게 미안해서 차마 연락을 못한 남편 대신 아내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초음파는 또 보험이 안 되잖아요. 서둘러 진료가 시작됩니다. 사장님? 피를 흘리셨다고요? 물수 안 드셨어요? 네. 가슴 막 두근거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래요. 저녁 의료 봉사를 나온 백근옥 선생이 환자를 살핍니다. 이거를 했는데 이거 저기 피 혈액 투석을 위해 혈관 수술까지 마쳤지만 병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듯 나왔다는 천현옥 씨. 말숙 씨 투석했었어 안 했었어? 끊어봐. 잠깐 이게 무슨 전화? 말숙 씨 저기 투석했었어요 안 했었어? 한 번이라도 모르지 잘? 아니면 추석에 나고 수야. 어? 수야. 그 추석을 이제 곧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 환자분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 몸 가누기가 힘드시니까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경과를 좀 봐야 되고 검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계세요. 보라매 되지 완전막? 그러긴 하지만 지금 그 얘기 근데 빨리 시켜야 돼. 통화를 응? 빨리 시켜야 돼 지금. 왜냐면 너무 많이. 저 사람이 이따 얘기해 주냐. 요셉 의원에서는 혈액 투석이 불가능해서 연계 병원에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오신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 혈색소가 6.1로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요. 근데 이거는 만성 신부전증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낮아진 건 아닐 테고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뭐 환자분이 뭐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 상태여서 병원에서 뭐 입원해서 치료하고 진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절차를 마치고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됐대? 돈은 아마 병원에서 어떻게 여기서 처리하려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해요. 네.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억지로 올라왔어요. 천현옥 씨는 요셉 의원과 연계된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돼 필요한 처치를 받게 될 겁니다.
천연옥 씨는 신장의 80%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제 그 시기를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갖고 갑자기 그런 건 한 3개월? 송원숙 사회복지사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오늘 지금 투석이 들어간다고 해서 급여 1종 환자라서 네네. 그 보험되는 항목은 무료고요. 네네. 이 비급여 부분에 조금 부담을 하실 텐데 네. 이 환자의 경우는 안전망 병원으로 해서 네. 1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이번에 100만 원까지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찌됐건 투석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환자에게 그 의료비 발생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안전망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안전망 시스템은 비영리 병원 5곳과 서울시립병원 5곳이 연계해서 의료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일정 금액 내에서 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쌤, 저요. 아이고, 밤새 고생하셨네. 이제 안심하고 치료를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20번에는 침대 빼야 되는데. 나는 침대 빼자. 본격적인 혈액 투석을 위해 인공신실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고통을 꾹 참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아내. 남편은 아픈 자신의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10년 전 쪽방촌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고물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노폐물 수치가 많이 높아가지고요. 지금 투석 오늘 처음 하시는 거고요. 2시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노폐물 많이 제거되다 보면 어지럽고 토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약 드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에게 혈액 투석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입니다. 꾸준히 혈액 투석을 받으면 상태가 한결 호전될 겁니다. 여기를 진작 오고 싶더라고 여기를.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요셉병원 그 원장님한테 이렇게 잘한 것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제 돈을 이제 구하려니까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하고 어떻게 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이 고생을 했고 큰일을 하셨어. 당신이 보배요.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천현옥 씨가 입원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몰라보게 얼굴이 좋아졌네요. 안녕하세요. 네. 투석을 이제 몇 번 받으셨죠? 네. 투석 몇 번 하니까 좀 편하세요? 투석하는 거는 준비가 다 됐거든요. 이제 가슴에 관 꽂았고. 그래서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다니면서 투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고 김밥을 사갖고 와. 왜 나랑 바꿔? 난 김밥이 더 좋아. 지금 김밥 못 드시잖아요. 먹어요. 아 먹어도 돼요? 예, 먹어요.
고마운 이들의 도움으로 시작한 새 삶이 새삼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요셉이 없었으면은 아마 내가 여기까지 오질 못했죠. 그리고 거기 모든 직원들과 모든 수녀님 분들과 그리고 여기 사회사역과 그분들 그리고 거기 이제 약국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을 위해서